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후! 오늘 특별히 유통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염색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또 헤어스타일이랑 의상까지 딱 보니까 네. 되게 막 귀엽다. 국밥 많이 들어오십시오. 네, 약간 박광덕 씨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족발 많이 네. 들어오십시오. 아니,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올해 초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실패해요. 네. 나도 실패. 아, 이게 다이어트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힘들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나 했다. 저도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나 했는데 힘들어서 근데 가지 많이 못하니까. 먹었네요.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초복이 이제 곧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초복이 오고 이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초복하면은 삼계탕 먹는 날, 네. 보양식 먹는 날. 훈이만의 보양식 있습니까? 저만의 보양식이란 게 꼭 따로 있겠습니까? 현대인은 새로운 문법인데? 보양식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현대인은 영양 과다입니다. 아. 그냥 먹고 행복하면 그게 보양입니다. 마음의 보양입니다. 그렇지. 저는 국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닭은 먹어야 되겠고 치킨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보양입니다. 예, 충분합니다. 내가 맛있게 먹는 게 곧 보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만 하세요. 이 여름을 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퀴즈 맛집 꼬리공탕에서 많은 지식 영양분을 습득하시기를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출발합시다. 하나, 둘, 셋, 출발! 퉁퉁! 퉁퉁! 국밥 많이 들어오십시오. 첫 번째 문제 대결 진로. 우와, 와, 시작부터. 첫 번째부터는요. 와. OX, OX?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화 행복한 왕자에서 왕자의 심장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동화 처음 들어보는데.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야, 너 6문제 연속 틀리고 있는 청동 아닌가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의 빨간색 원은 유럽 대륙을 상징한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와우. 빨간색이 뭐예요? 아시아. 그러면? 검정색이 아프리카. 오케이. 1대1입니다. 오늘 상품 있는 거죠? 상품, 오케이. 자본주의야, 우리는. 북어와 동태는 같은 생선이다. 하나, 둘, 셋. 같지? 정답 O입니다. 생태잖아. 명태. 난 김태. 공항에는 비행기 전용 신호등이 있다. 하나, 둘, 셋. 수신호가 있습니다. 네. 관제사랑. 정답 O입니다. 아잉. 명잼병이네요, 제가 OX 퀴즈에. 이렇게 못하는 걸 제가 처음 보네요.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밤고구마는 밤과 고구마를 교접한 품종이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맞았다. 염색하면서 뇌도 같이 나갔나? 대신에 너가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알겠습니다. 제가 발표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모든 거를 넘길게, 너한테. 알겠습니다. 나는 딴 데 보고 있다가 발표만 딱 들을게. 오. 뭐야? 엘리베이터 안 민폐는 이제 그만. 99.9% 섬유 탈취제. 먹는 거는 주지. 좋은 거 많았는데. 스타일러. 좋은 거야. 좋아. 좋아. 저도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많이 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컴퓨터망, 데이터 통신 등이 발달되면서 I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 즉 핀테크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얄짤 없습니다, 저희가. 아예 뭐. 전문 용어야. 네, 전문 문제도 이해 못했어요. 나도. 하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제발! 꽝 치났다. 뭐야? 검색창! 오케이! 딱이다. 이거 문제도 이해를 못했는데. 뭘 검색해야 되냐? 제가 손을 대면에 눌러주십시오. 짝!
느리네, 빨리 해. 야, 이거 뭐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네. 그래? 맞네. 정답! 웹캐시. 아이, 자식들아. 아, 정답 노캐시 소사이어티. 있어 보이지 않은가요, 혹시? 무전사회. 약간 30년대 소설 이름 같죠? 무전사회. 무전사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캐시리스 사회 정답입니다. 야, 맞췄네. 이거 맞춘 거야. 옛날 같으면 이거 여기서 헤매는데 맞춰가네. 그냥 훅훅 들읍니다. 훅훅. 캐시리스. 와, 너 천재다. 와, 진짜 지폐 만져본 적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지갑을 때 되면 사는데 지갑 안 산 지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오, 저는 카드 지갑. 카드 지갑. 그렇지, 조그맣게. 필요한 네, 것만. 네, 맞아. 이제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힙합 하는 사람들 플렉스 이런 것처럼 응. 월급 봉투 들고 갈 때 약간 그치. 아빠가 통닭 이런 거 예. 사오고 월급 봉투랑 같이. 그런 낭만은 없지. 그 경험을 못 해봐서 저는 뭐 일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강훈 씨 수고했어요. 아. 그래서 약속한테 해서 두둑히 넣었어. 그런 거.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가 좀 약간 그치. 그리고 그날 소주 먹고 다 쓴다. 다음날 친구들한테 나눠내자 그러고.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겹눈이 가진 넓은 시야각과 낮은 수차, 동작에 대한 예민함 등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렌즈가 만들어진 것이나 물속이나 바위에 단단히 붙어있는 홍합의 족사에서 착안한 의료 수술용 접착제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영할 때 입는 수영복은 어떤 것을 응용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자, 일단 수영복을 생각해보자. 네. 마찰이 저항이 덜 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가장 그런 애들. 돌고래의 피부. 상어 지그러미. 와우. 전혀. 상어의 뭔가 보다. 상어의 피부. 비늘. 상어 비늘 정답입니다. 예스. 와우. 맞춘 거야, 이거. 상어에도 비늘이 있어요. 이렇게 맨들맨들해 보이는데. 상어의 비늘에는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의 마찰 저항력을 줄여 더욱 빠르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어의 비늘을 본뜬 수영복에서 삼각형의 미세 돌기가 돋아 있는데 수영복에 닿는 물이 잘 흘러가게 저항을 줄여준다. 실제로 이런 유니폼이 기록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맞아요. 육상 선수들 운동화도 그렇고.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한 경찰 관련 건물에는 경찰을 상징하는 깃발과 태극기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백기가 걸리기도 한다는데요. 백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혹 걸려요. 간혹. 경찰 고위 간부로 일하셨던 분이 하늘을 떠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 누가 죽었을 때 간혹이야. 간혹. 정답. 뭐가 있을까? 아니. 한 건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리 있네.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좋은 접근이죠?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을 때? 아니야, 경찰서면 큰 데인데. 그러니까요. 아까 범죄가 안 일어났을 때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네. 이 백기가 그러면은 약간 자축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반성의 의미인가요? 범죄가 한 건도 안 일어났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어떤 상황입니다. 검거율이 100%일 때? 범죄가 안 일어났을 때랑 아주 유사한데 어떤 상황이다. 구치소, 감옥. 구치소에 아무도 없을 때. 와우. 구치소? 정답입니다. 진짜? 와, 굳이 그걸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서까지 알리나?
경찰서 유치장이나 아, 유치장. 교정본부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백기를 개항한다라고 하고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그 동네의 치안 상황이 매우 평안하다는 뜻과 마찬가지이므로 깨끗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백색 깃발을 개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 뭐 만약에 내가 성동구에 산다. 성동 경찰서에 백기가 들려 있다. 그러면은 안전한 하루를 보내는 거네요. 경찰서 가본 적 있어? 네. 음. 저 2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저 핸드폰 사기당해갖고 이거 신고하러 간 거랑 한 번은 그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열받게 욕을 해가지고 그 캡처한 거 인쇄해갖고 이거 아, 사이버 경찰서에다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근데 못 잡았어요. 아 이거 그 사람 쉽지 근데 않지. 그 진정서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이렇게 개요를 써야 되잖아요. 경위를. 근데 그 저한테 욕한 애 닉네임이 뿡뿡이 방귀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니야? 뿡뿡이 방귀대장이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슬픕니다. 아 지금 이 4번째 문제에서 완전히 꺾였어 지금 우리가. 다시 이 기세 텐션 업 시켜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 찬스 하나 있죠? 찬스 하나 있습니다. 힘차게 외쳐보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젊은이들이 겪는 정서장애를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갑작스러운 부의 축적과 신분 상승으로 인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은 동료들과의 이질감, 비판에 대한 민감한 반응, 부에 대한 회의감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플렉스 증후군? 아프리카 증후군 찬스를 가자. 하겠습니다. 오늘 IT 문제 많이 나오네. IT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IT 약한데. 내가 돌려볼게. 네. 와우! 이거 뭐지? 마음대로 형님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한 200만 원만 꺼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가 퀴즈 프로니까 퀴즈를 풀어야 되잖아. 네. 너무 주워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몇 글자인지랑 초성? 초성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풀자. 네. 지읒, 비읍, 지읒, 히읗, 기읒. 증후군 무슨 증후군이야? 좀비 증후군? 아, 졸부증후군. 정답? 아 졸부 증후군. 정답입니다. 와우! 아 되게 의외로 쉬운 문제였구나. 이 친구들이 좀 사회생활을 겪고 실패를 맞아요. 겪어가면서 순리대로 돈을 이렇게 축적해야 되는데 갑자기 떼부자가 되니까 졸부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러울 뿐이야. 람보르기니 타고. 응, 부러워. 은행을 이용할 때 대기 번호표를 받고 오래도록 기다렸던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불편한 경험들은 고객을 기존 은행에서 등 돌리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은행과는 반대로 IT 기업들은 캐시리스 결제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고 빠르며 즐거움까지 제공하고 있죠. 핀테크는 이렇듯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새롭게 나타난 디스럽터, 즉 시장 교란자들은 기존 은행들과는 달리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고객의 본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있죠. 은행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닙니다. 고객 제일주의와 스피드로 무장한 글로벌 IT 기업들은 금융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마존페이로 3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 2011년부터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들이나 물류, 배송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아마존 랜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DBS 은행의 피유시 굽타 CEO는 금융 디스럽터와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보다 먼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존 은행들은 지금까지 알던 금융은 있고 미래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본 리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다나카 미치아키는 그에 져서 아마존뱅크가 온다를 통해 대면형 금융을 금융 1.0,
인터넷이 도입된 금융을 금융 2.0, 스마트폰 중심인 금융을 금융 3.0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현실을 두고 아마존이 선도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주도하며 기존 금융을 파괴하는 역동적 금융 3.0을 지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을 표상하는 금융 4.0은 분산형 테크놀로지인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하면 금융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과연 새로운 금융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꼬리공탕의 지분 50%는 갖고 계신 우리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강의 들으면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저희 초반 때부터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되게 네.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 강의는 웬만해선 유료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료할 틈이 없어요. 아, 이거 지난주에 해봐야겠네. 대표님 강연 듣고 멘사 시험 보려고 했었어요. 와. 제가 너무 스스로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야. 이 내일을 놀게 하면 되나? 우리가 그러면 벌써 안 한 될 것 같은데? 1년이 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죠? 진짜 많이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모모 그 화제 그 방송을 볼 아, 때마다 네네네네. 저는 나 저 사람 알고 있는데 뿌듯한 감정이 계속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 시 일시금 1억 원 보장합니다. 지식 20년 납입. 자, 오늘은 메타포적인 개념의 그 워딩이긴 한데요. 아마존 뱅크가 온다. 책 아마존 제목이기도 뱅크. 하고. 예. 몇 년 전서부터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은 분명히 은행업을 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구글은 반드시 은행업을 한다. 구글이 은행업을 하겠다고 실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을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월급이나 뭐 급여를 받게 되면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카드로 나가고 뭐 이렇게 쓰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우리 호주머니 안에 현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구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기관들보다도 구글이 뭐 데이터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글이 은행업을 안 한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글은 은행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올해 은행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은행업에 이제 뛰어들 작전인 거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 거대한 뭐 계획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네. 그 아마존 뱅크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마존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내일 당장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은행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수수료를 수수료? 네. 그렇지는 않고 고객 개인 정보 관리? 포함돼 있어요. 아마존이 은행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 회사들에게 대출도 해줘요. 예, 그걸 아마존 랜딩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마존 랜딩이 있고 아마존 페이가 있고 아마존 기프트 카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류 대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인 거고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디지털 뱅크로서는 거의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단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땅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인 대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명동 쪽에 가보면 그 알리페이 광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은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이름은 기억해 볼 만해요. 엔트 파이낸셜. 그 다음에 텐센트가 있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요. 텐센트에 보면 이제 위챗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를 특정 번호를 살 수 있게 해놨어요.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텐센트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은행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카카오뱅크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송금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마존과 텐센트, 카카오뱅크는 이게 기반 자체가 다른 거죠. 소셜 미디어를 기반을 할 거냐,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할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면 일본에는 라인이 있는데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만든 기업이잖아요. 네. 예, 네이버가 만든 기업이고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라인페이, 뭐 라인증권, 라인은행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근데 일본에서는 더 자리 잡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소프트뱅크. 아니에요. 소프트뱅크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본? 일본에서 카드 결제가 제일 많은 거는 라쿠텐 카드예요. 라쿠텐. 라쿠텐. 그러고 보니까 많이 들어봤네. 예. 라쿠텐은 거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뭐 라쿠텐 페이, 라쿠텐 기프트 카드, 라쿠텐 증권, 라쿠텐 보험, 라쿠텐 생명보험이 있어요. 아마 라쿠텐 생명보험 하니까 라쿠텐. 20년 만기 20년 납입 똑같이 오르지 않는 보험료야?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쿠텐이 있다. 어.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 기존의 은행들하고 ICT 기업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기존 기업이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 있는 거고, 네. 그럼 기존 은행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일단 미국 기업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골드만삭스라는 데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원래 개인 금융을 안 해요. 기업. 그러니까 기업 투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IB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왜 경영학과 출신이나 재무학과 출신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IB인데, 골드만삭스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직원이 한 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엔지니어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7,000명 중에 글쎄요, 아마 많으니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물어보신 것 맞아요. 같은데. 한 만? 한 10,000명? 오, 정확해. 진짜요? 이제는 감도 좋아졌어. 저희 감의 신이거든요. 야, 대박이다, 진짜. 야, 11,000명이에요. 와. 11,000명.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이 한 68%였는데, 네. 지금은 그 트레이딩 업무가 몇 명으로 줄었느냐? 3명으로 줄었어요. 3명이요? 아, 그럼 나는 줄어봤자 절반은 되겠지 했는데. 아, 이제 3명으로 줄었어요. 아예 진짜. 사업 분야가 또 바뀌어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매출 비중은 3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명으로 줄은 거 너무 많이 줄인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AI를 설명하면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주식을 사지? 고민하다가 뭔가를 사고 이제 그래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주식 트레이딩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1초에 한 10만 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10만 번 거래. 그러면 1원이 올라갈 때 우리는 1원은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1원에 올라가는 거에 만약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10만 번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이 있는데, JP 모건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미국 금융의 역사를 아는 것과 똑같은데, 얘네들이 1대1, 달러와 1대1로 움직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만들었답니다. 네. 그게 JPM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큼 퍼질지 몰라. 이게 지금 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어떤 책에서는 뭐 금융 4.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은 대면형. 아직까지 우리 하잖아요. 네. 대면. 그다음에 2.0은 인터넷, 3.0은 스마트폰, 4.0은 뭐 비트코인, AI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 거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개인 거래 이렇게 나눠봤을 때, 대기업은 기존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거래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대출도 있을 거고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은 기존 은행이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디지털 뱅크들이 뺏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업계 관측이에요. 세 번째, 이제 개인 간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개인들은
역시 디지털 뱅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VIP 있죠. VIP는 여전히 기존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는 역시 그 ICT 기업들의 강점이 더 크다는 거죠. 네, 무서운 세상에 먹을 거예요. 이게 그 삼성페이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처음에 삼성페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따로 삼성페이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카드 값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무료로 뿌리는 이유도 고객들을 모으려는 거죠. 그렇죠. 큰 그림이 다 있는 거죠. 네네네. 어. 그 페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페이 시장을 보면 페이 시장은 사람들의 편리성, 네. 그다음에 시간 줄여주기, 뭐 귀찮은 거 없애주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삼성페이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은 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네요. 그럴 때가 됐죠. 사실은 이게 보면 은행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고요. 근데 은행들은 사실은 변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조직이거든요.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뱅크가 한 달 만에 해낸 일이 은행이 기존의 은행들이 10년 동안 했던 일을 능가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변하겠네요. 기존의 은행이 조금씩 개인과는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될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한 사람들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 업계 판도를 많이 바꾸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게 빠른 속도로 더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ICT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이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찾아갖고 업데이트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기존 은행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문화를 바꾸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은행 가보면 그 앞에 이제 텔러라고 그러죠. 네네네. 영어로는 텔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사무직들이 좀 맞아요. 있고 그 뒤에 또 지점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구조를 보면 맨 뒤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된 문화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 구조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화제의 그 단어 중에 하나는 요즘 뭐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은행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페이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글 입장에서는 삼성페이를 안드로이드 네. 앱상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상에서는 그렇죠. 그걸 먼저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글이 만약에 은행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네. 자신들이 만드는 페이 전략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삼성페이를 그냥 가만히 놔둘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네요. 거기서 부딪히네.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안 가져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야, 궁금하다. 아주 재미있는 싸움들이 벌어져요. 그러게요. 재밌네요. 나 이제서야 인터넷 뱅킹 적응했는데 또 바뀌면 또 적응해야 되잖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안 하려면 네.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돼. 아무튼 이런 세상의 변화의 흐름은 그래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은행 쪽 관련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동훈 대표님 2주간 또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기들도 오늘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들 많이 얻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상 꼬리공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두기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두기.